수동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거지. 타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돼 있는 요런 구동사는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걸 동사로 보면 요게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주어로 나오는 수동태가 가능할 거다 이거지. 그런데 얘를 동사로 본다면 얘가 목적어가 되니까 얘가 수동태 주어가 되는 그런 수동태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수동태를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얘가 수동태 주어로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구동사라고 하더라도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자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오로지 이렇게 생겨먹은 그런 구동사만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야. 이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 이거만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고 색깔이 바뀌었네. 요거를 동사로 보고 이걸 목적으로 보는 거. 요게 2번이야. 2번. 그러면 이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건 차이가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look up to라고 돼 있었건 make a fool of라고 돼 있건 어쨌건 얘를 한 뭉치로 보고 얘를 목적으로 보고 수동태를 만든다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가 차이가 없는 거지. 그 다음 유형이 뭐냐. 이렇게 해서 얘를 목적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구동사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얘를 동사로 보고 얘만을 목적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3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4번은 뭐냐? 둘 다 되는 거 4번. 알겠죠? 네. 근데 우리가 실제 선생은 외워야 되겠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2번, 3번, 4번을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하지만 라이팅일 때는 이게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죠. 예. 2번과 3번을 구별 못하고 2번을 3번을 혼동하다가 3번을 2번을 혼동하면 영어 문장 되게 개판되겠지. 독해를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 써 있을 테니까 써 있는 걸 읽으면 되고 써 있는 걸 읽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 2번 같은 건 문제가 안 되죠. 왜? 2번은 이게 하나로 붙어 있을 테니까. 붙은 상태에서 탁 PP가 될 테니까 메가 프로버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3번이나 4번의 경우가 3번처럼 이루어진 경우에는 요 중간께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요게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독해할 때 그 점만 잘 파악하면 되지만 라이팅을 할 때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 2번, 3번, 4번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 익혀놓고 나중에 라이팅을 할 때 정확하게 하도록 준비를 해놓으란 말이야. 보자. 요게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어떤 게 있냐 책에 한번 볼까요? catch sight of. 네, 포착하다죠. make a fool of. 뭐뭐를 바보로 만들다. 뭐뭐를 병신 취급하는 거죠. 바보로 만들다. make a fun of. 신경 써서 뭐뭐하다. 반드시 뭐뭐하다. 특별히 신경 써서 뭐뭐하다. 반드시 뭐뭐하다. make a fun of. make nothing of. 우습게 여기다죠. 네, 우습게 여기다. make head or tail of. 머리도 대가리도 꼬리도 그런 말이죠. 보통 부정문에 써요. 그래서 앞에 not이 온다든가 아니면 make neither head nor neither nor를 쓴다든가 아니면 앞에 cannot 같은 게 온다든가 그래서 head도 tail도 모른다. 보통 부정문에 써요. head도 tail도 모르면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니까 도무지 모르겠다는 뜻이야. 부정문으로 쓰였을 때 도무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잘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중간에 있는 명사가 별로 그렇게 세지를 않아. 하나의 동사처럼 느낌이 잘 들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하나로 묶인 동사 같은 느낌이 드니 하나로 묶어서만 수동태로 만든다는 거야. 예를 들면 디텍티브에서 탐정 또는 형사가 lose sight of 포착했다. 어떤 걸? 서스펙트 용의자를 어디? 군중 속에서 용의자를 딱 목격한 거야. 이때 원리적으로 보면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니까 이게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 된다. sight was lost of 이런 말은 없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하나로 봐서 얘를 목적으로 본 다음에 수동태를 만들라. The suspect was lose sight of네요. catch sight of에 받는 말.
놓쳤다는 얘기죠. 군중 속에서 놓쳤다. was lost sight of. 이렇게 한 단어처럼 본다 이가. 예, 한 단어처럼 본다는 것의 의미는 얘를 목적으로 봐서 수동태의 주어로 삼다. 그런 뜻이에요. In the crowd by the detectives. 예. 위에 거는 형사가 군중 속에서 용의자를 놓쳤다는 얘기고 용의자가 군중 속에서 놓쳐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렇게 만드는 거. 요게 2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3번 유형은 뭐냐? 중간에 있는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한다. 형용사를 동반하기도 하고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ut stress on, 강조하다죠. take an interest in, 관심을 갖다. take pride in, 자랑스러워하다. pay attention to 알죠? keep an eye on, eye를 계속 두는 거니까 눈을 떼지 않다. 계속 주시하다. 아까 2번 했던 구동사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죠? 중간에 있는 명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중간에 명사의 뜻이 매우 강하고 그 명사의 뜻이 도드라져 있어요. 그 도드라진 명사의 뜻을 수동태의 주어로 해서 강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수동태의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죠. Americans pay little attention to genetically modified foods. Genetically modified foods. 줄여서 GM foods라고 하죠. 뭐예요? 유전자 조작식품이죠. 유전자 조작식품. 예. 미국인들은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다. 요거를 하나의 뭉치로 봐서 수동태로 만들지 않고 요거만 주어로 삼아서 수동태를 만드는 게 옳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Little attention. 다음에 is paid to genetically modified foods by Americans. 이렇게 되겠죠. GM 푸드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적다. 적은 관심, 거의 관심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little attention이 튀어나온 거죠. 요 3번이 독해 관점에서 2번보다 훨씬 중요하죠. 왜? pay attention to가 분리돼 있어.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이 attention을 paid to하고 분리시켜서 이해하면 심지어 바보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관심이 적어서 돈을 안 냈다. 뭐 관심이 적어서 돈을 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attention의 원래 자리가 어딘지 찾아주고 아하, pay attention to였구나. 이걸 알아내지 않으면 헤맬 수가 있다는 거야. People laid an emphasis on the limitation of the scope of the study. scope는 영역, 범위가 되겠죠. 제가 왜 이거는 두 개의 예를 들었나 하면 요거는 수식어가 있는 경우고요. 얘는 수식어가 없는 경우죠.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on도 한정사니까. 예, 형용사가 없다는 얘기죠. 요거는 형용사나 한정사가 있는데요. on emphasis,가 튀어나오고 was laid on. 나머지는 그냥 쭉 하면 되겠죠. 강조점이 주어졌다. 충분히 쓸 수 있는 많이 쓰는 수동태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의 구동사의 수동태는 오히려 많이 볼 수 있고요. 특히 3번과 같이 중간의 명사를 도드라지는 수동태 매우 많이 씁니다. 마지막 4번 볼게요. 4번은 2번, 3번을 다 쓰는 동사입니다. 굉장히 많죠? make much of는 대단하게 여기다. make mention of 언급하다, make use of 이용하다,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take care of 알고, take notice of 주목하다, make a mess of 뭡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다, make room for 방을 내주다, 양보하다, 공간을 내주다 하는 얘기죠. 자, make fuss of도 거기에 나갑니다. make fuss of. 아까 make a mess of 헷갈리면 안 돼요. make fuss of는 야단법석 피우다야. 야단법석 피우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학생들은. 예, 이것도 전할 것 같아요. 난리 부르스치다. 이런 걸 더 이해하죠. 예를 들면 내가 학생들 집에 찾아간 거야. 그랬더니 어머 김철현 선생님 오셨어. 김철현 오셨어. 뭐 이렇게 난리 부르스치는 거 있잖아요. 어머 승리야 승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걸 난리 부르스. 이게 맥퍼스 오브야. 알겠지? 지나치게 호들갑 떤다는 뜻이야. 프레스, 언론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 10대 아이돌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죠. 하하. 누구를 말하는 걸까? 몰라요. 예. 이럴 때 요거를 일단 한 뭉치로 봐서 수동태를 만들면 얘가 주어가 되죠. That teenage idol is made too much. 한 단어로 보는 거야 이건. fuss of by the press.
by는 꼭 써줘야 돼. of가 있다고 안 쓰면 안 돼. of의 목적어는 얘잖아요. by하고 of는 기능이 다른 거야. of 있다고 by 없다 이거 아니야. 예. 그런데 요걸 동사로 보면 얘가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too much fuss is made of that teenage. 자기가 직접 해보세요. idol by the press. 저 10대 아이돌이 언론에 의해서 지나치게 야단법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야단법석이 그 티네이지 아이돌에게 가해지고 있다.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두 개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로서는 라이팅 할 때 편하겠죠.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독해할 때는 뭘 주의해야 된다? 다분히 밑에 걸 주의해야 된다. 왜? 구동사를 이루고 있는 이 동사 구조가 깨져 있기 때문에 깨진 거를 환원해 보면서 버스가 요 중간에 있었지. 아하, make fuss of.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구동사의 수동태였습니다. 구동사 수동태 재밌죠? 예. 이게 아주 엄밀하게 들어가니까 매우 복잡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과거의 문법 강의를 할 때는 요거 진짜 그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룰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단순하게 다뤘고 일반적으로 이런 원칙만 있다는 걸 알아라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세분화시켜서 하니까 좀 더 엄밀하고 바이블적으로 정말 접근하게 됐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목적어가 명사들인 경우, 요거는 이제 보통 교과 과정에서 고1, 고2 때 많이 나오죠. 목적어가 명사들인 경우, 목적어가 명사가 아니고 명사절인 경우, 즉 대절인 경우에는 수동태가 두 개다. 어떻게 두 개? 두 개의 동그라미. 대절이 유지 줄치고요. 대절이 유지되는 수동태 하나. 대절이 해체되는 수동태 하나. 유지되는 수동태와 해체되는 수동태. 해체가 되면 투부정사로 바뀐다. 다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 크게 칩니다. 영어에서 매우 많이 활용이 되고요. 뭐 특히 모든 지문에서 자주 활용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People believe that 13 is unlucky. 사람들은 믿습니다. 목적어가 대절이죠. 이게 대절이 돼 있으면 수동태가 두 개라는 거야. 첫 번째 형태는 it is pp 대절입니다. it is pp 대절. 그러니까 it is pp 대절 그냥 이렇게 탁 나와야 돼. 예. it is pp 대절입니다. 예, it is pp 대절. 그럼 they say 대절의 수동태는 it is said that. they suppose that은 it is supposed that. they consider 대절은 it is considered that. 그치? it is 아니면 was겠지. 시제가 현재면 is, 과거면 was.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야. is unlucky. 나머지는 그대로야. He had been rescued by the police.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라니까 또 요거를 능동태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 이걸 수동태로 바꾸라니까 왜 요걸 또 능동태로 바꿔 안에 거를. 뭐 안에 거 능동태로 물론 바꿀 수 있죠. The police had rescued him 이렇게 할 수 있지. 요걸 지금 수동태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야. 혼동 좀 하지 마. 예, 바꿀 수 있어 그것도. 자, 지금 수동태 만드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려면 말이죠. 아까 제가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It is pp that 또는 it was pp that. 근데 외우긴 외웠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거의 수동태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선생님, 대절은 그대로 있는데요. 뭐가 수동태가 된 거예요?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요. 일단 자리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목적어가 자리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뭔 수동태냐. 그대로 있어도 질이 바뀌었죠. 예. 아까는 목적어절이었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죠?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절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절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다면 수동태의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됐고 동사가 BPP로 바뀌었다면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됐으니 분명히 수동태 맞잖아. 대절을 보통 주어 자리에 안 쓰고 가주어를 써서 뒤로 빼기 때문에 대절의 위치가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확실히 바뀐 확실한 100% 수동태야. 그죠? 수동태 진품. 알겠지? 그래서 동사 대절이 되는 거에 수동태는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이건 대절이 유지되는 수동태야. 대절이 뽀개지는 수동태는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대절의 주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주어를 잃어버린 동사 힘을 상실하는 거지. 그래서
투부정사로 다 바뀌는 거야. 아, 주어가 없는데 어떻게 동사로 돌립할 수 있어? 주어가 없으니까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주어가 없어진 얘 투부정사로 입장이 바뀝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was reported. 왜? 수동태니까. 또 is believed. 알겠죠? 그냥 대절의 주부와 술부를 쪼개고 주부가 주어로 나오고 술부가 투부정사로 바뀌면 그만이야. 그래서 항상 주어 플러스 동사 대절이 되어 있는 문장은 it is pp 대절과 주어 is pp 투부정사, 주어 is pp 투부정사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they say 대절이 있었다면 it is said 대절도 있고 주어 is said 투부정사도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자꾸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부 주어를 일반인으로 해놨어요. 일반인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수동태 할 때 by 일반인은 남겨두지를 않아요. by people, by them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요. 일반인은 그냥 문장을 만들 때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지. 수동태를 쓰면 by 목적격을 안 써도 일반인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13이 언럭키 한다고 믿어진다. 그럼 누가 믿어지겠어? 일반인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안 나왔으니까. 그죠? 빼도 일반인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반인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일반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피플이 아니고 여기 김찬이가 나왔어. 13이 언럭키하다고 생각하면 김찬이야. 그러면 바이 김찬이를 수동태 때 살려줘야겠지. 바이 김찬이를 어디에 쓰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야. 바이 김찬이를 어디에다 쓸까? 그렇지. 여기 써야 돼. 여기 바이 김찬이 이렇게 써야 돼. 여기 대절이나 투부정사 앞에 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동태 만들 때 바이 목적격은 주로 어디 쓰는 습성이 있어? 맨 끝에 쓰는 습성이 있죠. 이게 아주 나쁜 습성이야. 원래는 맨 끝에 쓰는 게 맞는데 이 경우는 맨 끝에 쓰면 안 돼. 왜? 만약에 바이 김찬이를 맨 끝에 쓰게 되면 얘가 이 문장 속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게 되죠. 13이 운 나쁜 숫자가 된 이유는 김찬이 때문이야. 김찬이가 13을 얼럭키 숫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이건 더 황당한데 to have been by the police 다음에 by 김찬이가 여기가 김찬이었다고 봐. 그럼 우리가 by 목적격을 맨 뒤에 쓰던 걸 습관화시켰다고. by 김찬이 여기다 써봐. 그럼 도대체 he가 구조된 게 경찰에 의해서 구조된 거지 김찬이에 의해서 구조된 거지 알 수가 없게 되거든. 왜 이런 혼동 현상이 생기죠? 얘는 여기 지금 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대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투부정사, 준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동사 또는 준동사, 동사 또는 준동사가 있기 때문에 by 목적격을 뒤에 쓰게 되면 그 동사, 그 준동사, 그 동사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런데 김찬이는 그 동작을 한 사람이 아니라 believe하거나 report한 사람이거든. 따라서 believe도 뒤에, reported 뒤에 써줘야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일반 주어가 돼 있는 예문만 시중문법에 많이 되는데요. 일반 주어가 안 돼 있을 때는 그렇게 쓴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렇게 잘못 쓰면 큰 혼동이 발생하고 두 번째 문장 되게 황당하죠. 누가 구조했는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수동태의 에이전트인 by 목적격을 쓸 때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는 뭔가 하면 수동태의 형식적 측면을 주로 다뤘습니다.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가,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모양은 못 만드는가, 목적어가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되고, 목적어 목적보일 때는 또 어떻게 되고, 목적어가 중간에 끼어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 형태적 측면만을 다뤘죠. 대부분의 수동태 설명이 너무 형태적 측면만 얘기하니까 실제 중요한 건 언어잖아요. 언어. 그 언어를 왜 쓰는가, 써도 되는가, 어떻게 쓰면 안 되는가, 이런 언어적 측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사회문화적 측면 아니야. 그렇죠? 자꾸 어법이란 걸 형식적 측면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법에 말하자면 이 뭡니까?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죠. 어법이란 건 결국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아무리 형식에 대해서 잘 배웠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 본질을 잘못 획득하면 이 수동태를 잘못 사용하거나 좀 비열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수동태의 필요성과 위험성. 필요성은 제가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위험성은 처음 다루는 얘기입니다. 위험성이 매우 재밌고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동태의 필요성을 먼저 합시다. 수동태가 선호되는 경우 1번
동작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불분명한 주어를 써놓고 그 능동태 문장이 일단 초라하죠. 예문 봅시다. 예문 한번 써놨는가요? 여기 있네요. 예문은 여기 되어 있네요. 능동태 문장. His passport was stolen. 예, 여권이 도난당했습니다. While he was in Italy.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에.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Someone stole his passport. 이렇게. 뭐 이렇게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 주어가 별 의미가 없죠. 예, 누군지 모르는데. 따라서 결국 누가 훔쳤다는 말이 중요한데 누구를 몰라. 그러면 주어를 강조하게 써봤자 주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허당이죠. 허당. 틀린 문장이 아니고요. 따라서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문장이 여권이 도난당했다는 이 사실에 집중하게 되고요. 또 by someone은 쓰지 않아도 되니까 문장도 더 간결해집니다. 아시겠죠? 예. 주어를 쓰게 되면 훔친 주체를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강조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수동태가 더 좋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Our house was built in 1980. 이건 지은 사람을 알겠죠? 돈을 줬는데 누군지 알겠지. 통장만 봐도 나와 있겠죠. 무슨. 그죠? 누구누구. 강덕팔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죠? 그런데 누가 지었는지 관심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우리 집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언제 지어졌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지었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 이게 뭐다? 능동태의 주어를 모르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그거죠? 쉽습니다. 2번. 동작 주체가 너무 분명하거나 일반인일 때. 아까 일반인일 때 수동태 만드는 거 몇 번 봤죠? 일반인도 능동태 주어로 삼았지만 수동태 만들면 그냥 없애버리면 되거든. 수동태 문장이 훨씬 간결해. 또는 분명하기 때문에 꼭 써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문 봅시다. 조지 W. 부시. 참 문제는 퇴임했죠. 정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말이요. 조지 W. 부시는 선출되었습니다. 43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2000년과 그리고 재선되었습니다. 2004년에 2번 재선되었죠. 2000년은 매우 어렵게 당선됐고요. 2004년은 좀 쉽게 당선됐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수동태로 썼습니다. 능동태로 쓰면 능동태로 써봤자 어메리칸 시리즌이지 뭐. 어메리칸 시리즌이지. 미국 시민이 뽑히고 누가 뽑아. 그렇죠? 시민권자만 투표권이 있잖아요. 하나만한 소리니까 결국 선출된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동태가 더 좋은 문장이라는 거지. 뻔한 주어. 그다음 두 번째. 인디아에서는 라이스가 재배된다. 근데 이거 능동태로 바꿔도 많이 써요. They grow rice in India. 뭐 둘 다 쓸 수 있는데요. 꼭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 더 간결한 문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동태를 꼭 필요한 경우라기보다는 밑에 거는 수동태를 선호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전부 다 뭡니까? 능동태의 주어가 별 신통치가 않은 것들이죠. 3번 봅시다. 이건 신통치 않은 건 아닌데요. 목적이 다른 거죠. 동작의 주체보다 동작의 대상을 부각시키고 할 때 이게 언어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특히 회화에서. 이 러그는 안트가 만들었고 내 안트가. 저 레그는 내 엄마가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말을 할 때 이러그 저러그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기할 때는 이러그 저러그 이거를 주어로 삼아서 얘기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쉽겠죠. 마이 마더 마이 안트 그러면 내용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this rug, that rug, rug는 발깔개야. 특히 뭐 어머니들이 그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할 때 이게 서 있는 밑에 발깔개 같은 거 있죠. 그걸 rug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그 저러그를 가리키면서 그러그와 이러그를 딱 대조시킬 때는 강조 대조되고 있는 것을 주어에 세워서 한다 이거야. 즉 얘보다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수동태를 쓴 거라는 거죠. 1번과 2번에서 했던 것은 능동태 주어가 신통치 않으니까 수동태를 선호한 경우가 되겠지만 지금은 능동태의 주어도 매우 실속 있는 주어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더 중요해. 이번엔 별표로 갑니다. 4번보다 5번이 더 3번보다 4번이 더 중요해. 주어의 일관성, coherence. 주어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문장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대등접사가 있는 문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영어는 일관성 있게 쓰는 게 좋겠죠. 능동태를 한번 썼다면
능동태를 계속 쓰는 게 더 예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태의 일관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태의 일관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뭐냐? 주어의 일관성. 주어가 바뀌지 않은 게 훨씬 깔끔하고요. 듣기나 읽는 데 편한 거죠. 나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했어. 이게 좋은 거지. 나는 이러고 쟤는 이러고 매는 이래서 뭐는 이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야. 한국말만 해도 정신이 없다. 내가 하고 당하고 이게 편하잖아. 따라서 주어의 일관성을 위해서 태의 일관성은 과감히 포기한다 이거야. 예, 그래서 주어의 일관성 있게 하다 보면 태가 바뀌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가 일관되게 글을 쓰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자, 그 고양이가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곧 driven out of it, 방에서 쫓겨났다. 태의 일관성을 하려고 요 문장을 능동태로 쓰면 쫓아는 주체를 또 써서 주어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양이 주어를 그냥 삼고 그냥 계속 쓰는 거죠. 고양이 주어로. 그러면 고양이 주어가 반복되면 지금처럼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장도 간결해지고요. 고양이 입장에서 모든 사태를 설명하니까 일관성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고요. 여기까지가 수동태 문장이 선호되거나 수동태 문장을 꼭 써야 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수동태가 좀 더 간결한 맛이 있다는 거고 3번, 4번은 그 목적상 또는 문장의 구성에 아주 날렵함과 그러니까 간결함과 정교함, 일관성을 위해서 써주는 게 옳다 이런 거였고요. 이제 수동태 문장의 위험성을 봅시다. 함부로 수동태 문장을 남발하면 옳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형태론에 빠져 있으면 능동태나 수동태로 바꿀 수 있고 수동태 능동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지. 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네.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매우 잘못 사용하거나 악의에 의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글 쓸 때 조심하세요. 제가 이거 처음 소개 동영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글을 제대로 쓸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읽는 것만을 위한 어법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어법을 가르치겠다. 이거 잘 봅시다. 말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동작의 주체, 바로 능동태의 주어죠. 동작의 주체를 감추거나 주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수동태 문장을 이용할 수 있다. 요게 문제네요. 요거 한번 볼까요? Something has been said. 무언가가 말해졌다. 한국말로 하면 무언가를 말했다죠. 관계대명사절이 보이네요. 요 대세 선행사는 something이죠. 그 something은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었다. 뭐뭐 하지 않았어야 했다. 말하지 말았어야 했을 말을 했다. 이 말이죠. 누구를 싹 빼버렸죠. 예. 왜 뺄 수 있죠? 능동태의 주어는 꼭 써야 되지만 수동태가 되면 바이 목적격은 부사구니까 빼도 되잖아. 수동태 문장을 슬쩍 쓰면서 say의 주체를 싹 감춰버렸죠. 이거는 물론 뭐 하지 말아야 했을 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감춰줘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바로 밑에 문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교수님한테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 봅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와의 문제예요. 말할 때 쓸 때, 말할 때 글 쓸 때 잘해야 돼. 죄송합니다. Paper was poorly written. 논문이 잘못 쓰여졌습니다. 잘 쓴 수동태 문장이야. 형식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 밑에 문장. 죄송합니다. I wrote a bad paper. 내가 논문을 잘 못 썼습니다. 두 문장은 다 완벽하게 어법적 형식적으로 맞는 문장이야. 하지만 이 두 문장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어감은 완전히 다르죠. 왜? 이거는 bad paper를 쓴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거는 마치 누가 썼는지가 없어요. 마치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쓰여졌네요? 이렇게 보이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외부의 힘이 누군지가 밝혀져 있질 않아. 책임 회피성. 면피성 표현이다 이거야. 인자한 교수라면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쁜 교수라면 좀 깐깐한 교수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만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잘못 써줬네요. 개새끼야 네가 잘못 써놓고 잘못 써줘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한국말도 그렇죠. 왜? 영어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책임 회피성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래서 책에 제가 뭐라고 썼어요? 글을 잘못 썼을 때 진정으로 사죄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아시겠죠? 중요하게 잘못을 인정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야. 회피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책임 있는 태도 아니겠어? 특히 회사 같은 데서. 근데 이런 문장을 특히 좋아하는, 특히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두 세력인데 하나는 정치인, 하나는 모렴치한 부도덕한 기업의 대변인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실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했다는 거야? 실수를 시작했다. 과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개새끼들 맨날 착오가 있었습니다. 누가 착오를 했다는 건데 안 얘기하지 이 자식들이.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들 착오를 그냥 얼굴 착오로 만들어버릴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열받네. 갑자기 열받네. 그 다음 봐봐. 부도덕한 기업이 말이죠. 독극물을 예를 들면 강물에 흘렸어. 그래서 주민들이 막 죽었어. 그 부도덕한 기업의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참 유감스럽다고 판단됩니다. 누가 유감스럽고 누가 판단하는데? Villagers' lives were terminated. 수동태 연반이야. 수동태 연속이야. terminate 뭡니까? 중단되다죠. 마을 주민의 생명이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생각되네요. 이 새끼들 누가 유감스러우며 누가 파운다며 누가 죽인 건지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죽었다도 아니야. 생명이 중단되었다. 마치 무슨 호흡기 뗀 것처럼 완전히 이런 식으로 사태를 호도하는 거죠. 정말 공부 열심히 해놓고 말이죠. 돈 써서 공부해놓고 사람 속이는데 문자 쓰는 거죠. 아주 분노가 치솟죠. 담배회사 광고입니다. 담배회사 홍보물입니다. 담배 광고는 어필 투 호소하다지. 특히 애들에게 호소력이 있도록 디자인됩니다. 누가 디자인했냐고 이 새끼. 주범을 밝히라고. 무슨 기획사야 무슨 기획사. 어떤 애드 광고야 이 새끼들. 주체 밝혀 이 새끼. 광고가 그렇게 돼버렸네요. 애들에게 호소력이 있게. 이 자식들이 맞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수동태 문장을 남발하게 되면 동작의 주체는 전부 사라지고 사실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동작 주체가 나쁜 일을 한 거라면 그 사람들 전부 감추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비겁한 수동태 문장은 부도덕한 정치인이나 부도덕한 기업 대변인들이 많이 사용한다. 당국이나 광고주의 책임은 은근슬쩍 사라져버리고 만사형통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과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었군요. 오해였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오해라 그래 그 자식들. 짜증나. 자,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조금 이렇다고 해서 수동태 문장을 무슨 죄악시할 필요는 없어요. 수동태 문장이 더 좋은 경우가 있어. 요 경우 보세요. 나는 비커에다가 산 20cc를 부었노라. 무슨 일기 써? 그럼 내가 부은 거하고 제가 붓는 거하고 걔가 붓는 건 달라? 그런 건 아니잖아. 과학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객관성, 반복 가능성, 검증 가능성이죠. 내가 부으나 제가 부으나 10년 뒤에 부나 20년 뒤에 부나 결과가 같아야 되지. 즉 누가 부었는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서 과학실험 보고서를 쓴다면 20cc의 산을 부었습니다. 이게 더 좋은 표현이지. 누가 부은가가 뭐 중요해. 20cc가 중요한 거지. 따라서 책에 써놨죠 제가? 과학 연구의 주체보다 과학적 사실과 원리, 프린시플, 과정,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과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과학기술 관련 지문에서는 수동태 문장을 많이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알겠죠? 우리가 어떨 때는 수동태 문장을 쓰고 어떨 때는 쓰는 게 안 좋은지. 선생님 저는 정치인을 할 건데 수동태 문장을 많이 써야겠군요. 나쁜 새끼. 내가 이거 가르치려고 널 영어 가르치냐? 이 나쁜 놈. 이과생이라면 이렇게 쓰세요. 수동태. 알겠죠? 자, 꼭 배우고 나서 나쁜 데 써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을 뭐라고 부르죠? 공공의 적이라 그러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3번.
3번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제 강의 많이 본 사람은 들어본 얘기입니다. stative or eventive. 영어로는 처음 봤죠? stative, passive. eventive, passive가 되겠습니다. stative, passive 상태 수동입니다. eventive, passive 동작 수동이 되겠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수동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동작의 수동적 실행, 실행 동그라미.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 두 번째, 동작 실행 결과 나타난 상태, 상태 동그라미. 결과 동그라미. 결과와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한국말을 보면 되겠어요. 1번, 동작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eventive passive 또는 dynamic passive라고 부르며 고의 주시면 됩니다. 된다라고 번역된다. 된다. 2번, 결과나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stative passive, static passive, resultative passive라고 부르고요. 되어 있다를 줍니다. 되어 있다로 번역한다. 즉, is closed가 닫힌다 이렇게 되면 동작 수동이고요. 닫혀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상태 수동입니다. 좀 이따 예문 봅시다. 이때 2번의 경우, 상태 수동의 경우 동작의 실행 시점은 수동태 시점보다 하나 더 과거다. 거기에 별표. 동작의 실행 시점이 타임이죠. 타임. 수동태 타임보다 하나 더 과거다. 요걸 이제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요게 수동태 문장입니다. 이 수동태 문장을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는 거야. 어떻게 가능하냐? 잠겼다. 잠갔다. 잠가졌다란 말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잠갔다라고 합시다. 잠갔다의 의미로 할 수 있지만 잠겨 있었다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즉 문이 잠겼다. 그러면 그 얘기는 누가 잠갔다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문이 그때 잠겨 있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 현재로 먼저 해볼게요. The door is locked. 현재가 너무 더 쉬울 것 같아요. At 7 o'clock every day 봅시다. 그 문은 매일 7시에 잠겨진다. 자물쇠로 그 말이야. 잠긴다는 얘기야. 잠긴다 이거 써야 되나? 한국말은 좀 자신이 없네요. 잠겨진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 문이 매일 7시에 잠긴다. 이게 동작 수동이에요. 그럼 이걸 능동태로 한번 바꿔봅시다. 능동태는 뭡니까? day라고 합시다. 그럼 뭐겠어요? 락더도가 되겠죠? 그렇죠? at 7 every day죠. 네. 너무나 당연하죠? 능동태가, 수동태가 현재였으니까 능동태도 현재죠. 너무나 당연하죠. 둘 다 뭡니까? 습관 반복적 동작이네. 원래 현재 시제가 습관 반복적 동작 아니에요? 선생님 뭐가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하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The door is locked now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잠겨 있다라는 상태로 한번 해석해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매일 7시에 잠긴다는 얘기지. 지금 잠겨 있는지 안 잠겨 있는지 상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발언이지. 지금이 몇 시냐에 따라서 상태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한 게 아니야. 동작 수동인 거 알겠지? 요거는 그 문이 지금 잠겨 있다가 되면 지금 잠겨 있는 상태, 잠근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이게 상태 수동이란 말이 이제 뭔지 알겠어? 아, 바로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금 잠겨 있다면 언제 잠갔겠어? 아까 잠갔겠지. 아까 잠갔을 거 아니야. 맞죠? 수동태는 현재 시제였는데 단순 현재였는데 능동태는 현재 완료가 됐어. 왜? 상태 수동일 때는 이 동작이 일어났던 시점은 하나 더 과거 시점이다. 물론 have 안 써도 되겠지만 현재의 상태를 강조하는 거니까 현재 완료의 개념하고 딱 부합되죠. have locked가 딱 정답이야. have locked가 100점, locked는 90점.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은 현재의 상태를 강조하는 거니까. 즉 is locked하고 have locked는 같은 말이다. 현재 완료에 잠갔으니 현재에 잠겨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제 알겠어.
동작 수동은 동작만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는 정보를 주고 있지 않아. 능동태로 바꿔도 시점이 안 변해. 그런데 상태 수동은 그렇게 돼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상태가 지금 돼 있다면 그렇게 된 상태를 만든 동작은 그 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거지. 시점이 하나 더 과거다 이 말이야. 요게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죠? 그럼 요거를 과거로 이동시켜봐. 그러면 문이 잠겼다. 그럼 동작을 강조하면 바로 그 시점, 과거 시점에 누군가 잠갔다가 되겠지. 하지만 과거에 잠겨 있었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그 전에 잠궜지. 과거 완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야. 과거 완료에 누가 잠갔으니 과거에 잠겨 있었겠지. 동작 시점은 하나 더 과거다. 요게 is locked일 때 have locked였지. was locked니까 had locked지. 상태 수동일 때는 동작 시점이 하나 더 앞선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는 뭔가 하는 말이죠. 상태 수동은 꼭 있는 게 아니다는 거야. 없는 경우도 있대. 이 경우는 있어. 이게 두 개가 다 돼.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얘는 아니야. 오픈이란 동사는 락의 반대 동사라고 보시는데 오픈이 수동태가 되면 얘는 항상 동작 수동이야. 왜 그러냐? 한번 보자. 그 문은 5분 전에 닫혔다. 일단 5분 전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5분 전에 오픈 동작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동작 수동인 게 분명해. 동작 수동으로 바꿨어. 누군가가 그 문을 5분 전에 닫았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동작 수동일 때는 시점이 변화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장이 상태 수동 문장이 되질 않아. 왜 그러냐? 이렇게 쓴다 이거야. 상태 수동일 때. Now the door is opened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게 상태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 왜 그러냐? 오픈은 동사로 쓰이는 오픈도 있지만 이 오픈은 형용사로 쓰이는 오픈이거든. 열려있는이라는 뜻이야.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로 쓰면 되지 굳이 상태 수동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태 수동이 없는 거야. 락트는 잠겨있는이라는 다른 형용사가 없어. 그러니까 락트의 형태로 잠겼다, 잠겨있다를 다 쓰는데 오픈은 동사 열다라는 뜻이 있지만 형용사로 열려있는이라는 뜻이 있다고. 따라서 열려있는 상태이다 할 때는 비형용사를 쓰면 되지 BPP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태 수동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과를 할 수 있어. 상태 수동이 없는 경우가 뭐냐? PP를 안 쓰고 그냥 상태 결과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있는 경우에는 상태 수동이 없다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태 수동에 쓰인 요게 상태 수동에 쓰였다면 형용사 역할이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열려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비동사에 붙어있는 거라는 거지. 정확한 의미에서 상태 수동 BPP는 수동태라기보다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컨텐트가 있다. 컨텐트가 만족시키다예요. 목적어를 B로 만족시켰습니다. 그럼 목적어 is contented with야. 이랬을 때 이 문장은 말이죠. 이렇게도 쓰고 얘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것도. 형용사도 있는데도 얘는 둘 다 써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쓰건 이렇게 쓰건 이건 둘 다 형용사로 쓰였다고 봐야 된다 이거야. 이놈이 이거에 만족한 상태이다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B 플러스 PP 모양이 돼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고 동작 수동이야말로 그 동작이 이루어진다를 표현하는 수동태지. 상태 수동은 이걸 봐도 알 수 있지. 엄밀하게 말하면 비동사 뒤에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나와서 ED가 형용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를 좀 더 이어서 가보면 말이죠. 다음에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라는 걸 요건 좀 해보고 나서 그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The door is closed by them at 7 every evening. 매 저녁마다 7시에 그 문이 닫힌다. 동작 수동이죠. 그러니까 they close the door 하면 됩니다. 그 문이 지금 닫혀 있으면 누군가 someone
여기 있었네요. 현재기가 close the door 하면 되겠죠. 예, 현재가 뒤에 있었네요. 그 문이 그때 닫혀 있었다면 누군가 그 문을 그 전에 닫은 거죠. had closed them. 차이점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 밑에 상태 수동으로 매우 많이 쓰이는 표현들인데 이거를 사실 수동태라고 보기보다는 be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의 한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be engaged to라고 할 때 다른 형태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능동태로 잘 쓰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항상 be engaged to로 쓰여. 그러면 이게 be sorry to 부정사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거지. 그냥 생겨 먹은 게 과거 분사처럼 생겼을 뿐이지. engaged 그러면 약혼한이라는 형용사로 보자 이거야. 그게 더 어법적으로 맞는 견해라는 얘기지. 따라서 그 책 쫙 표시되어 있는 BPP 전치사는 수동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항상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고 비동사 뒤에 항상 오는 표현이고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표현들이 있는 동사들도 있고요. 능동태로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모양으로 쓰인 이상 상태 수동이기 때문에 상태 수동으로 해석하면 돼요. 따라서 be engaged to면 누구누구와 약혼한 상태다. be married to는 누구누구와 결혼한 상태다. 결혼 중이다. 기혼 상태다 이 말이지. be accustomed to는 익숙해 있다. be addicted to는 중독돼 있다. 다 있다야. 결과 상태. be connected to 뭐뭐와 연결돼 있다. be related to 뭐뭐와 관련이 있다. be dedicated to 헌신하고 있다. be devoted to 마찬가지고요. 그만할까? 전부 상태의 의미라는 거야. 제가 외우기 쉽게 to가 붙는 것과 with가 붙는 것과 from이 붙는 것을 쭉 이렇게 나눠놨죠. 다 나눠놓은 이유가 있어요. 외우기 편하라고요. to의 맨 위에 있는 engaged to하고 married to 보세요. 약혼 중이다 하고 약혼한 상태다 하고 결혼한 상태다. 이 두 가지죠. 반대말이 밑에 어디 있냐면 이 from의 두 번째 줄에 있어요. be separated from 별거 중이다죠. be divorced from 이혼한 상태다라는 뜻이죠. 자, 약혼하고 결혼하니까 to를 쓰고 별거하거나 이혼하니까 from을 쓰죠. to와 from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 경우? to는 근접, 접근이죠. 뭐뭐로 가는 거니까. from은 뭐뭐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분리죠. 그래서 engaged, married 옆에 접근, 근접 이렇게 써놓으시고 separated, divorced 밑에 분리 이렇게 써놓으시면 외우기 편할 것 같습니다. accustomed to나 addicted, connected, related, devoted 다 그래요. 전부 접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 그렇게 보고요. with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떤 관련의 의미거나 아니면 제공의 의미거나 그렇습니다. be equipped with, be provided with, be filled with, be clothed with는 전부 제공되는 사물이 나오기 위해서 with가 쓴 거죠. 제공의 with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e covered with나 be crowded with는 도구의 with죠. 뭐뭐로 덮인다. 뭐뭐로 붐빈다. acquainted with, associated with, be coordinated with, coordinate는 통합된다, 조정된다는 얘기죠. 관련성, 뭐뭐와의 동반, 관련성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동반과 관련성. 그 뒤에는 be pleased with, be annoyed with, be bored with, be disappointed with, be satisfied with는 전부 원인의 with죠.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제가 구별해놨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be exhausted from, be tired from도 원인의 from입니다. 어디로부터 그게 발생한 거니까. 발생 원천을 말하기 때문에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from은 분리나 이탈의 의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bout은 어떤 것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죠. 무엇에 관하여 이런 식이 되겠고요. 뒤에 나온 in 같은 거 있죠. in은 그거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을 맺거나 그 속에 들어간다. be dressed in 그러면 우리가 옷 속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known 한번 보세요. be know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고요.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말이죠. 그러면 김철이가 나왔다. is known as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문이네요. 자, as가 뭐뭐로서기 때문에 자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동격이다. 이거야, 동격. for가 나오게 되면 유명한 이유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brilliant teaching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예. to면 all students 이렇게 as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다. 알려지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 차이점도 좀 기억하세요. 한 개 더 보시면 말이죠. from을 보시면 be tired from이 있죠. of에도 be tired of가 있습니다. 두 개의 뜻 차이 아시죠? be tired from은 물리적으로 지치는 거고요. be tired of는 실증이 나는 겁니다. 그 점을 잘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이러다 보면 with에 가보시면 be bored with가 있죠. be bored with 찾았어요? be bored with? 네, 네 번째 줄에 있죠. be bored with 이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be bored with가 be tired of하고 같죠. 뭐뭐로 실증나다. bored하고 tired가 같다는 거 어떻게 기억났다가 이 전치사가 엉키는 경우가 있어. 엉키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심지어 심하게 엉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be bored from이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be bored from 그러면 지치다가 아닌가. 막 tired하고 bored하고 엉킨 거지. be tired만 from이 있고 of가 있고요. be tired of가 be bored with하고 같은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럼 아까 얘기했던 상태수동을 종합해놨습니다. 상태수동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PP가 동작이 이루어진 결과를 표현하는 PP가 일종의 형용사이다. 동작의 실행 시점은 하나 더 과거이다.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므로 동작 주체는 무의미하므로 by phrase를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치사구를 사용한다.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거 지금 쭉 봤지? to, of, from 등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뒷부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4번. BPP로 표현된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상태 수동의 느낌이 강한 경우가 많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동사가 상태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B는 이다보다는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경우로 많이 쓰이죠. 이때 동작 수동을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서 be 대신에 get을 써서 get pp 형태를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어체 동그라미. 구어체에서는 흔히 발생하는데 그 다음도 주세요. formal writing에서는 피하는 게 좋답니다. 아하, get pp는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동작 수동이구만.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be accustomed to가 있어요. 그럼 뭐뭐에 익숙해 있다라는 상태 수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거를 get으로 쓰게 되면 동작 수동이 되는데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뭐뭐에 익숙해지다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grow를 쓰는 경우도 많죠. grow accustomed to. be used to ing도 있죠? 역시 익숙해 있단데요. 이걸 get used to ing로 바꾸면 익숙해지다라는 동작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BPP가 돼서 아까 우리가 박스에서 봤던 상태 수동으로 쓰이는 그 수많은 구동사 표현들, 동사 표현들 있죠? 동사구 표현들. 그 표현들이 get으로 바뀌면 전부 상태 변화나 동작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작이란 말의 의미는 상태 수동이라는 얘기예요. 상태 수동이 아니고 상태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자, 동작이란 말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한다. 이것도 영어에서는 동작이에요. 알겠죠? get은 보통 그런 의미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경우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겁니다. get drunk 그러면 술에 취하다죠. get drunk를 하게 되면 이건 동작 수동이고요. 이것도 동작 수동이고 이거는 상태 수동의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세 문장 중에서 제일 뜻이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요게 제일 다르죠. 이건 그래도 좀 비슷하죠. 아시겠어요? get pp를 그냥 썼다고 해서 형식이 비슷하다고 이 두 개가 비슷한 게 아니고요. 얘는 동작을 의미하는데 현재 단순 현재잖아. 단순 현재가 뭐야? 습관 반복적인 거 아니야. 단순 과거는 과거 어떤 시점이나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과거 일. 얘는 지금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비슷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위에 거는 그 남자는 매일 술에 취해 있다.
이 말을 하는 시점에 꼭 술에 취해 있는지는 몰라. 왜? 아직 술 먹기 시작하기 전일 수도 있잖아. 매일 술에 취해 있다. 습관 반복적으로 술을 먹는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술에 취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 지금은. 얘는 술에 취해서 계속 안 깼다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 표현에 뭐가 첨가된 거지. 술에 취해서 is not sober. 예, 아직 깨지 않았다. is not sober. 요 얘기를 추가한 게 요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친연성이 있죠. 알겠죠? 그래도 이 표현은 세 개 다 있네요. 다음 표현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표현부터 볼게요. 그는 결혼했어요. 이게 동작이야. 결혼 동작. 결혼식을 올린 거. 그녀하고 3년 전에 결혼했어.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결혼 상태에 있어. 이건 동작 수동이고 이건 상태 수동이야. 이거와 이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만약에 3년 전에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았다면 이 얘기나 결과적으로 같죠. 근데 3년 전에 결혼해서 이혼했다면 이거와 이거는 일치하지 않죠. 그래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3년 전에 결혼했다는 얘기만 하는 거지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는 게 아니야. 동작 수동이거든. 이건 지금 상태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상한 문장이죠. 술은 습관 반복적으로 취할 수가 있지만 결혼은 습관 반복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여기다가 이런 거 붙이면 정말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예, 매일 결혼한다. 이런 말은 읽기가 어려운 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런 표현은 거의 보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married 같은 표현은 marry 그냥 이렇게 능동태로 쓰던가 get married의 과거형인 got married를 쓰던가 아니면 is married를 쓰던가 셋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 말에 제 결혼했어. 그거와 제일 비슷한 건 뭐야? 이거죠. 예. 우리나라 말에 제 결혼했어란 말은 기혼 상태라는 뜻이 이게 아니야. 이게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죠. 우리나라 말에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그런 것도 있지. 결혼했어요. 이 말은 이게 아니야. 이거야. 알겠지? 그걸 잘 알아야 돼. 알겠지? 5번. 5번도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get pp. get의 단순 현재형 pp보다 is getting pp가 훨씬 많이 쓰여. is getting pp는 뭡니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어가는 중. 그래서 is getting pp는 많이 써요. 예문 한번 볼까요? 네. She's getting worried about her son.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점점 걱정이 가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걱정 안 하다가 이러고 있는 중이지. 예. 요거 차이점 봐봐. 만약에 요렇게 써봐. 그럼 뭡니까? 항상 걱정한다지. 예. 요렇게 써봐. 이미 걱정 충만. 알겠지? 얘는 항상 걱정. 이미 확 걱정. 얘는 걱정이 서서히. 차이점 알겠어? be getting worried 많이 써요. be getting pp. They are getting married next month. 이거는 좀 다르죠. 요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뜻도 현재 진행이죠. 제가 옛날에 시제하면서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안다고 얘기했죠? 이게 제일 많이 쓰인다고 이걸 현재 진행이라고 붙였죠? 근데 현재 진행은 뭐 뜻이 있어요? 이미 arranged 미래, arranged future 기억나죠? 그런 의미로 쓰인 이건 BING네요. 그들은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다. 결혼하고 싶어한다, 결혼할 작정이다 정도가 아니죠. arrange가 이미 돼 있는 거니까 결혼 날짜 잡은 놓은 상태다. 따라 말하면 쉽게 하면 결혼 날 잡았다. 결혼 날 잡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be getting pp 이런 의미에도 많이 쓰지만 이런 의미에도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be getting pp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동작 수동과 상태 수동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상태 수동은 be 다음에 pp가 형용사 같은 거로 나온 거다. 따라서 by 목적격 없다. 굳이 쓴다면 다른 전치사를 쓴다. 따라서 BPP가 그런 형태가 주로 많다는 거고 get pp가 동작 수동인데 get pp는 formal writing에서 쓰지 말고 get pp는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is getting pp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got pp와 BPP의 차이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동태 두 번째 강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수동태 세 번째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기타는 말이죠. 짧은 부분이니까 앞 강의에 그냥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강의하고 붙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have 목적어 pp는 get 목적어 pp와 같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부정사 할 때도 배우겠죠. have가 시킨다의 의미의 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목적어 다음에 두 가지 형태가 제일 많이 쓰이죠.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ed, 이렇게 과거, 분사가 오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형이 오게 되면 얘가 이걸 한다. 능동의 의미 관계가 되고 ed를 쓰게 되면 요게 이렇게 되는 수동의 의미 관계가 되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요. 요때 have를 get으로 바꾸게 되면 뜻은 비슷한데 to 부정사를 쓴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목적어 ed를 쓸 때는 모양이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일 때는 get 목적어 to 부정사와 같고 have 목적어 ed를 쓸 때는 get 목적어 ed와 똑같은 형태를 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의미 관계도 똑같죠? 이렇게 하면 능동, 이렇게 하면 수동이다. 제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렇게 표시했다는 것은 똑같지는 않다는 말인데요. 나중에 to 부정사 가서 또 할 텐데 have 목적어 원형 부정사는 시킨다 의미가 좀 더 강해요. 돈 주고 시킨다의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pay의 의미나 ask의 의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get 목적어 to 부정사 쓰인 get은 persuade, 설득한다의 느낌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발사한테 머리를 깎게 시키면 have를 쓰는 경우가 많고 내 동생한테 깎으라고 했으면 get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미세한 구분을 구어체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일반적으로 have 목적어 pp, get 목적어 pp는 뭘 써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일 때는 미세한 차이가 있고 밑에 거일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수동태니까 위에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밑에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별 차이가 없는 요 have 목적어 pp와 get 목적어 pp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자, 그러면 목적어 pp 되도록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구조를 띄더라도 뜻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시키다의 뜻이 있고 당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예문 한번 볼까요? Mary had her roof repaired yesterday. 요거 왜 ed를 썼나 하면 당하기 때문에 ed를 쓴 게 아니고 roof가 repair 되는 거. 얘와 얘, 목적어와 목적보의 의미관계가 수동의 의미관계죠. roof가 repair 된다. 그러니까 ed를 쓴 거다 이거지. 지붕이 repair 되도록 시킨 거죠. 요 have의 뜻이 시키다의 뜻이다 이거야. Mary는 지붕이 어제 repair 되도록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Mary가 arranged for someone else to repair it. 누군가로 하여금 그걸 repair하도록 arrange 했다. 이런 의미란 얘기죠. 그런데 Mary had all her money stolen yesterday. 구조는 똑같아요. 목적어, 목적보호 구문이고 목적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가 있으니까 구조가 똑같고 money가 steal 된다는 거니까 의미도 똑같아. 하지만 이 경우는 자기 돈이 강탈되도록 시킬 리가 없죠. 따라서 이때 have의 뜻은 당한다의 느낌이니까 내용적으로 all her money was stolen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요거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렇게 써 있으면 시키다고 요렇게 써 있으면 당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둘 다 시키다 당하다가 다 되는 거예요. 시키다 당하다. 요걸 쓸까 요걸 쓸까 하는 것은 시키다 당하다의 차이가 아니라 얘 입장에서 얘가 하는 거냐 얘가 되는 거냐 그 차이야. 이거의 뜻이 시키다 당하다 두 가지라는 거야. 뒤에 상황에 따라서. 알겠지? 요러면 시키다 요게 당하다가 아니고 시키다 당하다 시키다 당하다. 얘가 시키다일 수도 있고 당하다일 수도 있다. 그 말이라는 거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때 have 대신에 뭘 써도 된다? get을 써도 되는데 have 대신 get을 쓰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get pp 할 때 봤듯이 좀 더 인포멀한 표현이 되니까 구어체에서 훨씬 많이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et은 informal, spoken English에 쓰이며 have와 뜻 차이가 없다. pp 대신 부정사를 쓰면 have와 get의 경우가 달라서 Mary had him repair가 되고요. Mary got him to repair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이거 다 찾았으니까 위에 거 repair, 밑에 건 to repair 하면 되겠고요. 2번 형태는 능동태인데 관용적으로 수동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보통 부사를 자주 동반한다. 예문을 하나 볼게요.
이 책은 잘 읽는다. 책이 읽을 리가 있겠습니까? 책이 잘 읽힌다. 술술 잘 읽힌다는 얘기죠. 분명히 수동의 의미니까 이렇게 써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형태는 능동태인데 내용적으로 수동의 의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영영사전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read란 동사가 읽다의 뜻으로 쓰이면 타동사고 읽힌다의 의미로 쓰이면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다. 영영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어법적으로 보면 읽다 의미 되고 read가 능동 의미로 수동의 의미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읽다, 읽힌다 뜻이 두 가지다 된다. 읽다 할 때 목적어 있고 읽히다 할 때 목적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얘기가 저 얘기고 저 얘기가 그 얘기지. 주로 뒤에 부사가 옵니다. 이 책은 번역이 잘 되어 있다. is translated의 의미인데 그냥 번역된다의 의미로 translate가 쓰인다는 거지. 영영사전에는 타동사로 번역하다. 자동사로 번역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This camera handles easily. 이 카메라는 취급이 쉽다. 잘 취급된다. 종이가 잘 tears죠. tears가 아니고 tears. 찢어진다. TV star의 autobiographies. 자서전은 아주 잘 안 팔린다. 그죠? is sold at인데 그냥 셀이 팔린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렇게 부사를 일반적으로 동반하고서 수동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하다, 되다, 한다, 된다의 의미로 다 쓰이는 경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CF는 비교하는 거죠. The Store가 TV 스타의 autobiography를 팔고 있다. 요거는 팔린다의 뜻이고 요건 팔다의 뜻이니까 요 점을 잘 확인해 달라. 뭘 기억하면 되겠어요? 능동태인데도 수동의 의미가 있는 영어가 매우 많다. 그런 동사가 매우 많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be supposed to를 할 텐데요. be supposed to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별거 아닌 거, suppose의 수동태. 다른 하나는 모달, 세미 모달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이 문장부터 볼게요. The minister. 자, minister는 보통 의원 대각자가 있는 나라의 장관 또는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목사를 말하죠. 여긴 장관이 되겠죠. The minister is supposed to be forced to resign. be forced는 강요받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임하는 거지. 그 장관은 사임하도록 강요받는다고 생각된다. 사임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자기가 사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사임하라 또는 대중이 사임하라 이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는 거죠. 이건 별게 아니고 suppose의 수동태니까 여기서 얘기하려는 기본적인 취지하고 부합되죠. 이거 어디서 배웠죠? 이미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they say 대절, they believe 대절 이렇게 대절을 목적으로 갖는 동사는 수동태가 두 가지가 있으니 대절이 유지되는 수동태. 그 다음 대절이 뽀개지는 수동태. 요렇게 있다. 그럼 요게 뭐가 바뀐다? 투부정사로 바뀐다. 이미 배웠죠? 요때 say 자리에 suppose가 그냥 있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될 것이고 또 요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be supposed라는 형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요거란 얘기지. 이렇게 된 거지. 뭐뭐라고 생각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It is supposed that 된 다음에 the minister is forced to resign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은 요거 능동태로 바뀌는 거 너무 쉽죠? People suppose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요렇게 생각한다.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suppose의 수동태니까 이미 했던 거라는 거죠. 하지만 be supposed는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요거 먼저 하겠네요. 요거 먼저 한 다음에 마이클 조던 유명한 농구 선수였는데 아마 요새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90년대 때 농구를 본 사람은 마이클 조던을 모르면 그건 간첩이지. 마이클 조던 한 번 뜨면 한 5초 동안 떠 있었다. 이건 좀 뻥이다. 한 3초 정도 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중 모션 같은 거 하잖아요. 3중 모션을 하는 거지. 떴다가고 블로킹 오면 피했다가 돌아서 다시 넣고 뭐 아주 뭐 0점 몇 초 남겨놓고 마지막 위닝샷 같은 거 넣은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시카고 불스라는 이제 유명한 팀을 3회 연속 NBA에 우승을 시킨 유명한 사람이죠. 마이클 조던. 그러다가 이 사람이 농구를 하다가 좀 심심해진 거야. 농구가. 이 사람이 그래갖고
갑자기 야구를 하고 싶어진 거야. 그 야구 선수가 됐어요. 그래갖고 메이저리그는 당연히 못 가죠. 마이너리그에 갔지. 마이너리그도 하면 싱글 A 정도였을걸? 그래갖고 좌익수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공이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못 잡고 뭐 알 까고 뭐 좌익수가 알 까면 어떻게 됩니까? 그라운드 없는 데죠. 야 정말 별개 정말 뭐냐 정말 그 뭡니까? 참 갑자기 비어가 나오려고 그러네. 별 그 참 어려운 상황을 다 겪고 그죠? 개병신 되고 말이야. 예. 개병신보다 더 나쁜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어제 그렇게 되고. 그래갖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고 명예해보려겠다. 다시 농구 선수가 돼서 또 우승을 했나? 그러면서 우승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아들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돼서 다 자기가 참 다행이다. 아들이 야구 선수 할 때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감이 됐겠어. 야, 니네 아버지 말이야. 맨날 공빠르뜨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농구 선수 해가고 막 날으면서 우승하니까 야, 너희 아버지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명예 회복하고 간뒀던 그 유명한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supposed to have been the greatest basketball player. 뭐 그렇다고 얘기되죠. 키가 약간 잘렸네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be supposed의 수동태고요. 다만 여기가 to have been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선수가 아니고 과거의 선수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보다 더 과거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it is supposed 다음에 that 마이클 조던 그 다음에 was가 되겠죠. was the greatest basketball player. 자, 요게 to have been이 돼 있을 때 요게 has been일 수도 있고 was일 수도 있겠죠. has been도 to 부정사로 바꾸면 to have been이 될 거고 was도 요거보다 더 과거니까 역시 to have been이 될 거라고. 요게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지금 활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활동한다면 has been이겠죠. 그 다음에 people suppose that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둘 다 suppose의 수동태가 돼서 be supposed to가 되는 그런 모양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책의 그 밑에 있는 모양은 좀 다르죠. 자, 똑같이 be supposed to라고 생기는데 한번 봅시다. train은 11시 30분에 도착한다고 생각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곳에 적절한 아까처럼 수동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be supposed to라는 일종의 조동사 같은 역할을 한다. 모델. 이렇게 to 부정사를 포함해서 원래 모델은 can이나 will이나 may 같은 걸 모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근데 can과 may나 will 같은 모델 구실을 하지만 원래 모델은 아니면서 to 부정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통 세미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에 준한다. 한국말로 하면 준마델 정도 되겠죠. 그래서 뜻이 뭐냐? 어떤 계획, 일정, 기대되는 사건 그런 정도의 의미라는 얘기죠. 한국말로 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기차는 11시 30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어떤 적절한 수동태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세미 모델의 일종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you are supposed to know how to drive. 니는 운전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알기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알아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duty, 요거는 should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역시 세미 모델로 쓰인 거죠. You are not supposed to park your car here.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be supposed에 not이 붙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금지. should not이나 must not 정도의 의미를 드니까 역시 전부 세미 모델로 쓰인 거죠. 자, be supposed가 세미 모델로 쓰이면 일정 예정 또는 의무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의무가 부정문이 되면 당연히 금지가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특히 be supposed to가 이렇게 과거형이 돼서 was supposed나 were supposed가 돼 있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의미합니다. 시제할 때도 배웠죠? is going to가 과거가 돼서 was going to가 되면 실제 안 일어난 일이죠. 뭐 할 예정이었는데 마찬가지야. 이것도 예정이기 때문에 was supposed to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처럼 보일 수 있는 be supposed가 수동태가 아닐 수 있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수동태 패시브 보이스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연습 문제 풀 분은 쫙 뒤로 내려가서 20몇 강에 가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